네, 안녕하세요. 이제 03-2에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제 개념 위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사실 왜 나왔나 잠깐 살펴보면, 사실 이제 이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절차지향형 형태부터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 절차지향형은 이제 코드 한 줄 한 줄 작성해서 그걸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작성할 때는 굉장히 쉽지만, 만일에 프로그램이 대형화되고 다시 어떤 코드를 재사용하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렵죠. 막 왔다 갔다 고트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코드 읽기와 실행의 순서가 상당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순차적인 방법을 조금 더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또 다른 패러다임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OOP라고도 하고,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은 모든 걸 객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끼리 통신, 이제 객체 간의 관계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의 어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실세계를 그대로 모델링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세계를 모델링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나오게 됐는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함수라는 건 기존에 뭐냐면 작은 어떤 실행 단위라고 보면 되겠고, 입력과 어떤 인자 그 매개 변수에 따라서 인자를 넣어주면 해당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 결과를 반환시켜주는 그런 작은 실행 단위죠. 그래서 함수를 다시 변수화하거나 아니면 함수의 인자로 다시 넣거나 뭐 아니면 그 함수 자체를 반환값으로 쓴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여기 쓰여진 것처럼 이제 코드를 간략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함수라는 단위 자체가 모듈화된 거기 때문에 그 해당 모듈 단위로 테스트나 재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용이해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름 없는 함수 중에 일종이 람다식이 있는데 이제 살펴볼 건데, 이 람다식은 이제 기존의 그 함수 자체를 변수로 넣거나 인자로 넣을 때 상당히 편리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람다식이나 그 이 해당 함수 자체의 인자에다가 혹은 이제 매개 변수에다가 이 함수를 다시 넣을 수 있는 개념이 고차 함수인데, 이런 고차 함수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함수 자체에 어떤 이제 부작용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작용이 없는 함수를 순수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함수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런 개념들, 이제 용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순수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순수 함수는 일단 부작용이 없는 함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부작용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자, 그러면 일단 개념상으로 봤을 때 동일한 입력 인자를 이제 가지고 있는 함수는 항상 같은 결과를 출력한다. 자, 그 말은 이제 함수에 어떤 부작용이 없다는 거는 항상 똑같은 입력이 와요. 예를 들어서 인자가 1하고 2가 있다고 하면 항상 출력이 예를 들어서 3이라고 봅시다. 그럼 1과 2가 뭐 수천 번, 수만 번 들어와도 항상 결과는 3이라는 걸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부작용이 없는 함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값이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방금 말했듯이 1과 2가 들어왔을 때는 결과가 3이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함수 내에 동작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정의가 되고,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고 이제 항상 같은 입력에 대해서 같은 출력 혹은 반환을 하게 되는 함수를 우리는 순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수 함수의 예가 나왔는데, 자, 볼까요? 일단 sum 함수 펀 키워드죠. sum이라는 함수의 a와 b를 정의했습니다. a와 b는 이제 정수형으로, 그 다음에 반환형은 int. 자, 그리고 이제 반환을 하기 위한 리턴문에 a 플러스 b가 정의되어 있죠. 그러면 항상 이제 예측이 a와 b의 어떤 특정 그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특정 값에 대한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더해진 거죠. 예, 더해져.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함수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함수를 만드는 조건은 같은 인자에 대해서 항상 같은 값을 반환하도록 정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함수의 어떤 상태도 바꾸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정의하는 부분에 다른 어떤 개체에 대한 그 변수나 내용물을 바꾸게 되면은
순수 함수에서 이제 멀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순수 함수가 아닌 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체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체크 함수는 지금 매개 변수도 없고 반환형도 없네요. 자, 그러면 이 내부에서 뭘 할까? 테스트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있고, 여기로부터 그레이드라는 요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가져온 결과를 이제 할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불확실한 코드가 되죠. 이 그레이드의 동작에 따라서 테스트에는 뭐 여러 가지 값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엔 A가 나왔다가 그 다음 유저에 대한 그레이드를 받았더니 이제 B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이 테스트의 값이 A 혹은 B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값으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한 값이 아니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값이 달라질 수 있다. 혹은 이제 널인 경우에는 이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순수 함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상태에 따라서 그 처리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입력할 때를 볼 때 만일에 외부에 있는 어떤 인자를 입력한다고 봅시다. 자,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콘스트는 일종의 이제 상수를 가리키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VAL로 글로벌이라고 하게 되면은 값을 최초 1회 할당할 수 있는데 거기에 컨스트를 붙이게 되면 상수처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10이라는 값으로 정의되어 있는 글로벌이라는 변수는 이제 이 함수 메인과 노피어 펑션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에서 모두 다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전역처럼 사용됩니다. 전역. 일단 우리 내부에 이 메인 함수 내부에는 볼까요? num1과 num2가 있는데 이 num1과 num2는 이제 이 중괄호 내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이 두 개는 지역 변수. 지역 변수는 바로 이 메인 내부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이용될 수는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 이 우리가 세 번째 라인에 있는 이 노피어 펑션을 호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과 3을 이제 전달해 주죠. 여기 10과 3을 매개 변수에 전달하고 이 10과 3은 A와 B에 복사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10과 3은 항상 이제 같은 입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A 플러스 B는 1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측이 가능한. 하지만 이제 글로벌을 하나 더 더하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은 정의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10을 정했는데 어떤 사람은 5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입력은 항상 같지만 이 맨 앞에 정의되어 있는 이 글로벌 변수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죠. 결과가. 그쵸? 그래서 입력값과 무관하게 외부 변수 때문에 이 리턴되는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순수 함수가 아닙니다. 아셨죠? 이런 방식으로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만 순수 함수가 아닌 것들은 또 뭐가 있냐면 뭐 함수 내에서 또 다른 함수 내에 날아가서 상태를 변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VAR로 써놓은 데 있는 뭐 B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원래 5가 담겨져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내부에 코드가 저 5에다가 원래 5였던 값을 6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상태가 변경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외부의 어떤 값을 읽어다가 반영해서 그 반응 값을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값을 직접 변경하거나 하는 경우에 순수 함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순수 함수는 입력과 내용을 분리하고 모듈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막 조합해요.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함수들을 마구 조합해서 새로운 기능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했을 때 결과가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거죠. 부작용이 없고 예측이 가능한.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상태에 영향을 주지도 않기 때문에 순수 함수를 쓰면은 병행 작업 없이 안전하게 그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추적하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테스트와 디버깅이 굉장히 유리하죠. 테스트와 디버깅이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순수 함수 형태로 쓰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일단 이제 정의했으면 이제 매개 변수에도 쓸 거고 인자 혹은 반응값에도 쓸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는 거. 함수의 매개 변수나 인자 반응값에 함수를 쓸 수 있다는 개념은 바로 고차 함수가 됩니다. 예, 고차 함수는 하이 오더 펑션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개념을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함수를 변수나 데이터 구조에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연성이 증가하죠. 코드의 유연성이 증가하는데 또 너무 남용해서 쓰다 보면은 코드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적절하게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너무 읽기 어렵고 뭐 이제 기술이 많이 들어간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회피해야 됩니다. 좀 읽기 쉽고 심플하게 작성해야지 다른 사람이 읽고도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가장 좋은 코드입니다. 자, 이번 개념은 이제 람다식입니다. 이 람다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름이 없는 함수라고 하는데 익명 함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익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도 함수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람다라는 말은 람다 대수 그 수학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이 람다 대수는 이제 특정 변수를 어떤 방식으로 대입해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기술한 이제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주 등장하는 게 화살표 표기법이죠.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 표기 왼쪽에는 이제 우리가 전달하는 어떤 인자들이 되고, 오른쪽에는 그 인자를 가지고 처리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본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름 없이 중괄호로 묶어 놓은 이런 형태가 바로 람다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 람다식을 어디다 이용할 거냐? 바로 이제 고차 함수가 되는데, 이 고차 함수라는 건 다시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이 고차 함수는 이 함수 자체에 매개 변수 자체에도 함수를 쓸 수가 있고, 반환값에도 함수를 쓸 수가 있고, 예, 그런 형태로, 인자나 뭐 결과값, 반환값으로 이 람다식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람다식도 일종의 함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이 람다라고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임이 있죠.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 이 고든이라는 이분은 이제 MIT 졸업하고 나서 이제 회사에 입사합니다. 회사에 입사했는데 입사 첫날 사고가 나죠. 예, 뭔가 사고가 나면서 어떤 4차원인 문이 열리고 거기 외계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외계인들을 열심히 때려잡죠. 때려잡는 거는 사실 이 손에 쥐고 있는 사실은 이제 빠루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노루발 못법이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외계인을 다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화살표를 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함수의 내용을 때려잡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이제 인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 화살표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화살표가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1급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급 객체는 이제 퍼스트 클래스 시티즌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1등 시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 1등 시민은 우리말인데 1등 시민이라고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영국에서 예전에 그렇게 분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모든 권한을 갖고 모든 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받는 이제 시민이 1등 시민이었죠. 2등 시민이라고 하면 잠깐 체류하거나 이제 잠깐 들어와서 어떤 임시 비자를 받고 이제 있는 시민들. 이 시민들은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도 제한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동에 대한 제한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풀어서 1급 객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권한이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급 객체는 함수의 인자로도 전달할 수 있고, 예, 이렇게 권한이 더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1급 객체는 반환값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급 객체 자체는 변수에 담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코틀린에서 함수 자체는 1급 객체라 다루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1급 함수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개념에 쓰이기 때문에 이제 1급 객체라는 요런 용어만 일단 먼저 알아두시고 뒤에서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차 함수입니다. 고차 함수라는 개념은 앞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고차 함수는 다른 함수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 매개 변수나 이제 반환값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고차 함수는 요게 되겠죠. 그래서 하위 펑션 내에 sum이라는 지금 매개 변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의된 이제 자료형을 봅시다. 자료형이 꽤 복잡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바로 이 자료형에는 화살표 기호가 보이고, 그쵸? 화살표 기호가 보이고 왼쪽에는 가로로 되어 있는 인자 데이터형,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int로 되어 있는 반환 데이터형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이 매개 변수 sum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람다식을 가질 수 있는 녀석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 자체에 함수를 넣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람다식도 일종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두 개, 이 데이터형에 맞춰서 우리가 이 sum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sum은 결국에는 풀어져서 얘는 람다식이 됩니다. 그쵸? 이 모양은 함수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꼭 이름이 있는 함수 같죠? 하지만 이 이름은 매개 변수의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 이제 실행할 때 A와 B가 이제 이 매개 변수의 복사가 되고, 그리고 결국 얘를 여기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 내용물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함수 자체에 뭘 넣은 거죠? 바로 람다식을 넣은 거죠. 이 람다식을 넣어서 얘 자체를 이제 sum이라는 곳에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분해해서 볼 때는 이 자료형 자체가 지금 람다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화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um은 매개 변수, 일단 하위 펑션이라는 이 함수 자체에 매개 변수는 3개 있는 거죠. sum, a, b. 근데 sum에 있는 요 자료형 자체가 람다식으로 선언되어 있는 거고, 예, 선언 자료형이 람다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int형과 이제 b도 int형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람다식이 나중에 자, 요 앞에서 받았던 요 형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다시 해당 람다식에 들어있는 수식, 바로 x 플러스 y가 되겠죠. 그 x 플러스 y를 이 내부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고차 함수의 형태입니다. 물론 여기는 매개 변수에다가만 썼는데 매개 변수뿐만 아니라 이제 함수의 반환값이나 결과값을 구성할 때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왜 쓸까요? 예, 왜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걸 이제 공부를 하죠.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쓰면은 모듈화가 좀 더 좋아진다. 예, 그래서 모듈화 한다는 것은 그 함수 단위로 모든 걸 설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함수 단위로 모든 걸 설계하다 보면은 이제 테스트나 아니면 디버깅이 아주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점이 되고, 그 다음에 함수를 이름 없이 여러 변수나 매개 변수에다 넣다 보면은 이 간략한 표현식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표현식을 쓰다 보면은 생산성이 높아지죠.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장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사실 함수 자체로 독립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막 이렇게 조합해서 쓰게 되면은 더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죠. 그래서 이제 람다식과 고차 함수를 사용해서 이 함수를 마구 조합해서 씁니다. 자, 막 조합해서 마구 쓰기 전에는 사실 부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함수를 쓰는 것보다는 순수 함수 형태로 쓰는 게 좋겠죠. 함수를 막 조합시킬 때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면은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순수 함수를 조합해서 상태의 데이터나 변경이 부작용이 없는 루틴을 만들고, 이게 일종의 이름 없는 함수의 람다식을 이용해서 함수를 변수처럼 썼는데 매개 변수나 인자, 반환값 등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차 함수를 구성해서 프로그래밍의 생산성을 매우 높인 그런 프로그래밍의 방법이다 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절은 뭐 이렇게 간단한 이론만 먼저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 이제 해당 소스들을 하나씩 살펴보죠.